약 2년 전 리뷰했던 금미래 포스트 아포칼리스를 배경으로 게임 판타지를 섞은 꽤나 특이한 장르를 가지고 있던 작품. 예전에 리뷰할 때 160화가량 보고 리뷰했는데 그때도 꽤나 잘 썼다고 느낀 작품인데, 이번에 500화 언저리를 완결났다고 하고 워낙 완결 리뷰 요청도 많이 받은 작품이라 한번 다시 봐보기로 했죠. 그리고 다 보고 난 소감은 여기에 제가 찾던 명작이 있었네요. 오늘 리뷰할 소설은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입니다. 전 이 소설을 528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2050년 근미래 배경의 전염병의 창궐과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인류의 90%가 죽어나가고 밖에는 사람을 사냥하는 변종들이 날뛰는 세계에서 1인 쉘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인공이 생존 물자가 떨어져 살아남기 위해 망가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아 핵전쟁으로 망한 세계에 어째서인지 아직도 작동하는 솔로 플레이 가상현실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 게 도입부 스토리인데, 아주 간단한 유형만 들으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막장 세계관인가 싶지만 소설을 보면 자잘한 설정들에 다 개연성을 부여해 놓은 소설입니다. 도입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설정들, 어떻게 핵전쟁으로 인류의 90%가 죽고 인프라가 개판이 된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가상현실 게임을 할 수 있냐, 자잘한 설정들은 전부 소설 후반부 떡밥으로 돌아오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요소가 있다, 이거 개연성이 말이 되냐,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소설입니다. 세계관은 여기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나중에 세계관 뜯어보기 영상을 따로 제작해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스토리로 돌아오죠. 메인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근미래 배경, 약간의 사이버펑크 향이 섞인 포스트 아포칼리스 세계에서 주인공이 생존자로 살아남는 현실 파트와 게임의 플레이가 현실에까지 영향을 주는 극악의 난이도 원코인 생존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게임 판타지 파트가 있죠. 스토리 전개는 현실 파트와 게임 파트가 번갈아 나오면서 전개되는데, 소설의 전개 과정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도입부, 대략 1에서 20화 정도의 파트는 이래저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파트입니다. 이 소설을 명작이라 추천받고 온 분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가지는 지점이기도 하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면 등장인물들이 멍청하다던지 개연성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건 아닙니다. 초반에 가장 말이 많은 유리몸이란 특성도 나중에 뒷이야기가 나오면서 다 개연성이 채워지고, 도입부인 만큼 세계관 관련한 자잘한 설명 같은 게 많긴 하지만 막상 전개 속도가 엄청 느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냐, 일단 고구마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극한의 환경에서 개고생하고 노력해서 살아나오면 보상이라곤 살아있네? 그거면 충분하지, 더 고생해 이러면서 더 큰 시련을 주고 기껏 보상을 좀 받나 싶으면 온 세상이 억가해서 준 보상을 빼앗아가니, 진짜 어지간히 고구마를 좋아하고 주인공이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취향의 독자가 아니라면 초반부는 답답하게 느껴지죠. 주인공이 고생하는 이유도 좀 억가당하는 느낌이 강한 것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초반부가 별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솔직히 저는 고생하는 주인공도 괜찮아서 초반부를 보면서 댓글에 작가가 뒤로 갈수록 성장하는 소설이다, 뒤로 갈수록 확 재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도 뭐 호불호 갈려서 그렇지 초반부도 무난하게 괜찮은데 왜 저러지 했는데, 와, 뒤를 보니 이 소설 중반부에 비하면 도입부는 졸작이 맞더군요. 이제 도입부를 넘어서 초반부로 넘어가면 대략 20화를 기점으로 억과 고구마는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떡밥을 뿌리고 회수하면서 전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게임 파트와 현실 파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우선 현실 파트는 은근히 떡밥 회수가 빠릅니다. 도입부에서 나왔던 떡밥들 중 다수가 회수되고 또 새로운 떡밥들이 던져지죠. 새로운 등장인물들, 그리고 대규모 생존자 집단들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거대한 메인 에피소드 전 준비 단계 느낌이 나며, 전체적인 스토리는 소소한 에피소드들로 전개되죠. 게임 파트는 뒤로 갈수록 임박 느낌은 점점 줄어들고 초반에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이 주인공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시청자 반응은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는 식으로 변경되어서 임박물 느낌이 약해집니다. 도입부는 임박물을 싫어하면 보기 힘든 수준인데, 그 부분만 지나면 임박물을 싫어해도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초반부를 넘어 초중반부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규모 집단들과 엮이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와 동시에 등장인물들 진행이 엄청나게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시점인데, 이 작가님은 진짜 빌드업 큰 그림을 잘 짜시고 자잘한 설정들을 정말 개성있고 탄탄하게 잘 만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 소설은 자잘한 요소들은 스킵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소설을 원하거나 주인공이 언제나 적들 한 수 위에 있는 사이다 1편도 소설을 원하면 보면 안 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한 에피소드의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자잘한
자잘한 개연성을 챙기고 주인공뿐만 아니라 적들, 엑스트라들까지 굉장히 똑똑하게 짜놓은 소설이죠. 이 지능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주인공은 똑똑하지만 그게 비현실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정해진 정보와 사항을 토대로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능력은 엄청 뛰어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어진 정보가 없으면 적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물론 다른 사이다 소설들에서는 주인공이 함정을 미리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 사항을 조성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게 없죠. 주인공이 속는 경우도 많고 함정에 빠져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개고생하며 끝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개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 에피소드가 긴데 그걸 끝까지 보기 전까진 고구마가 많아서 바로바로 사이다를 느끼며 시원시원하게 소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고 느긋하게 길게 소설을 보시는 분들께 어울리며 주인공 혼자 하드캐리하기보단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 이기는 전개가 많아 주인공 혼자 다 하는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약간 안 맞기도 합니다. 다만 조연들의 분량이 많은 만큼 처음에는 다소 평면적인 것처럼 보이던 캐릭터들이 숨겨진 이야기가 나올수록 점점 입체적으로 변하죠. 주인공의 성격, 등장인물들의 성격, 왜 저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설정을 짜놓은 소설이고 스토리가 전개되며 상황에 따라 성격이 바뀌기까지의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작품입니다. 그렇게 초반부를 넘어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 그동안 나온 모든 떡밥들이 회수되며 숨겨진 진실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초반부 약간 의문이 들었던 설정들, 묵혀두었던 떡밥들 이런 게 다 회수되며 엄청난 빌드업이 되고 그때그때 에피소드마다 다 각기 다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작가님의 첫 작품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이 작가님이 차기작을 연재하면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탄탄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떡밥들이 회수되고 세일간 뒷이야기가 나오며 작품의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실 리뷰하면서 후반부는 뭐만 말하면 스포라 웬만하면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 소설은 보면서 후반부는 호불호 좀 갈리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면 호불호, 즉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면 전혀 문제없이 재미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는 의미로 소설의 개연성이 이상해지거나 등장인물들이 멍청해지거나 빌드업이 부족해지거나 이 소설의 장점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니 지금까지 리뷰를 듣고 한번 봐볼까 느끼신 분들이 후반부가 호불호 갈린다고 안 볼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앞은 소설 후반부 스토리에 대한 간접적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설 후반부가 호불호 갈릴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바뀌어버린 소설 분위기와 조연으로의 시점 교체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전까지는 극한의 상황,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인공은 언제나 유쾌함을 잃지 않는 캐릭터였고 옆에 동료들도 많아서 소설 분위기는 너무 어둡지 않게 진행되었는데 소설 극후반부에서는 이 유쾌함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유쾌함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메인 시점이 주인공이 아니라 꽤 비중 있던 조연으로 바뀌어서 조연의 시점으로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저도 그렇고 보통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고 집중해서 보는 독자들이 많은 국산 웹소설 특성상 아예 주인공이 안 나오고 조연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개되니 전보다 재미가 덜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군요. 물론 마지막까지 본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여기서 시점을 조연 시점으로 바꾼 건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전개와 이야기들을 보다 완벽하고 멋있게 만드는 결정이었죠. 근데 이건 결국 뒷이야기까지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 막상 주인공이 사라진 파트를 볼 때는 전보다 흥미가 좀 덜해지더군요. 그렇게 후반부를 넘어서 결말까지 뻔하지 않게 결말 잘 마무리 짓는 게 엄청 힘들다는 웹소설판에서 감히 명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빌드업과 떡밥, 자잘한 설정들이 개성있고 탄탄한 소설을 좋아하고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전개되기보단 한 에피소드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주인공이 위기 없이 바로 이기기보단 고난과 역경 끝에 승리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졌으며 깊이 있는 내용과 입체적인 등장인물들로 구성된 조연들의 비중도 높은 소설을 좋아한다면 꼭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나중에 나의 인생 소설 탑10을 리뉴얼한다면 몇 위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자리는 반드시 차지할 것 같은 소설이었네요. 제가 매기는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판충 기준 명작이라 선정한 소설에 관심 있다면 꼭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도입부가 약간 아쉬울 수 있어도 뒤로 갈수록 레전드가 되는 작품입니다.